자, 이번에는 24년 2회 산업기사 영역에 있어서의 전기기기 수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타여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다음 중 어느 제어법을 이용한 것입니까? 혹시 요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다 바로 고를 수 있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속도 제어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전압 제어법이 되더라.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전압제어법 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도 있지만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한 잠깐 여기서 플라이 휠을 단 일그너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병렬 제어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초퍼 제어 방식 뭐 이런 것도 있죠. 참고로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관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여자 제어법으로 사용되는 제어 방식은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2차 여자 취업법 하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크레머 방식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세르비우스 방식이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절연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절연유의 구비 조건은요. 저는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점만 작고 나머지는 크면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응은 뭡니까? 곧, 점요. 점은 점성 내지 점도를 의미를 하더라.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석출물이 생기지 않을 것. 솔직히 요거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안정을 해야 되고 석출물, 다르게 말하면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 인하점이 높고 인하점은 나머지에 해당하죠.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비열도 어때요? 나머지니까 당연히 높은 개념, 다르게 큰 개념으로 표현이 돼야겠죠. 얘는 맞는 말. 자, 그다음에 응고점과 점성이 낮을 것. 그쵸? 응고점과 점성은 낮아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절연 내력과 냉각효과가 작을 것? 에헤이. 기본적으로 냉각효과는 당연히 커야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 개념으로 본다면 절연 내력과 냉각효과는 나머지에 포함되겠죠. 그럼 작아야 되는 게 아니라 클 것. 이렇게 정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되겠더라.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직류기라고 물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알기로 이런 걸 다룹니다. 기동 토크가 큰 순서 어떻게 됩니까? 직, 가, 분, 차 이렇게 하죠.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그쵸? 이라도 다르게 말하면 얘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속도 변동이 큰 순서. 자, 여튼 답은 바로 여기 있는 직권 전동기가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봤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특성 곡선에서 부하가 증가하는 경우에 단자 전압이 증가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부하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부하 전류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부하 전류가 증가할 때 단자 전압이 커지는 거 뭐가 있을까? 이에 대한 보기를 봤을 때 실상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과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간단하게 언급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특성 곡선은 뭘 의미합니까? 외부 특성 곡선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타여전압 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기로 얘들은 기본적으로 정전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하 전류가 바뀌더라도 얘들은 전압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타여전은 넓은 범위에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분권은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일정하게 전압을 유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동복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압이 줄어들죠. 그죠? 자, 뭐 참고 삼아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요거는 진짜 참고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부하 전류가 있대요. 자, 여기 단자 전압 있대요. 편의상 요 지점을 정격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표현할 것은 평복권입니다. 그래서 평복권은 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대강 평평하더라. 그래서 평복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하 전류에 따라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평복권이 됩니다. 다만 타여자와 분권은 물론 기본적으로 정전압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파란 걸 표현하면 처음에는 이 평복권과 같이 따라가다가 조금 떨어지더라.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얘가 뭐다? 타여자다. 자, 그 다음에 분권도 표현할 건데 실제 분권도요 살짝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권도 표현할 건데 분권도 뭐 간단히 표현하면 살짝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과복권을 표현하면 과복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자 시합도 증가를 하더라. 자, 그 다음으로 차동복권. 차동복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조금 빠졌다. 그죠? 하나는 이렇게 표현된 친구가 되겠네요. 자, 얘가 직권이죠. 자, 그래서 뭐 실제 이 외부 특성 곡선이 뭐 이렇게는 생겼더라.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하전류가 증가할 때 실상 단자 차입 증가하는 것은 과복권이 있더라. 물론 직권도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기에선 직권이 없죠. 그래서 이놈이 답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회전 변류기의 전류비 관계식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근데 좀 친절하죠. IA가 교류 전류고 ID가 직류 전류고 M은 상해수를 의미를 하더라. 실상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전류비를 고르라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식을 알아야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체크를 하면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류분의 교류 전류는 M 코사인 세타분의 2 루트 2. 근데 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긴 게 실제 요 관계식에 코사인이 있는 것만 안다면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쵸? 왜 나머지 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더라. 근데 솔직히 뭐 여유가 된다면 이 형태를 챙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SC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류는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뭐 간단히만 체크를 하면 우리가 이 SCR에 있어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이때 여기를 에노드, 여기를 캐소드, 여기를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SCR이 두통이 되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맞는 말. 그리고 3단자 소자다. 그쵸? 3단자 소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통 상태에서 순방향 에노드 전류가 유지 전류 이하로 되면 SCR은 차단 상태로 된다. 그죠? 실제 우리가 익히 아는 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 게이트에 플러스 신호를 가해주면 얘가 도통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얘 동작에는 관계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게이트를 가지고 ON은 시킬 수 있지만 오픈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 소호 불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면 그럼 얘는 어쨌든 게이트를 가지고는 스스로 소호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나는 이놈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놈을 차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이 에노드를 마이너스로 바꾼다. 즉 다르게 에노드에 마이너스 인가한다. 혹은 유지 전류 이하의 전류를 흘린다. 이런 게 있죠. 그럼 여기서 유지 전류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도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상 에노드에 마이너스 인가거나 에노드의 전류가 유지 전류 이하가 되면 여기 있는 것대로 차단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소형의 전력을 다루고 고주파 스위칭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대형의 전력을 다루고요. 고주파 스위칭에 요구하는 응용 분야. 물론 여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전력 위상 제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더라. 자, 다음으로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아하, 요거 바로 한번 떠올려보면 반발 기동형, 반기, 반유, 반발 유도형이죠. 콘, 분, 쉐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반발 기동형. 이렇게 나면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정류할 때 가장 큰 직류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종류 회로는? 하고 물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 종류 회로에 대한 직류 전압의 각 수식에서 그냥 단순히 가장 크게 나오는 회로를 딱 고르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간단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놈이 다이오드 회로라면, 자, 첫 번째 단상 반파 종류 회로, 그 다음에 단상 전파 종류 회로, 그 다음으로 삼상 반파 종류 회로, 그 다음에 삼상 전파 종류 회로. 자, 이때 각 회로에 있어서 직류 전압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0.45 교류 전압, 그렇죠? 자, 단상 전파는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삼상 전파는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삼상 전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하면 이 삼상 전파에 있어서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 실제 이놈은 무슨 전압? 선간 전압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얘들은 상전압 기준이에요. 그럼 만약에 나는 얘도 상전압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루트 3 상전압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넣으면 얘는 대략 2.3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들을 상 기준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어쨌든 뭐 얘를 바꾸든 말든 간에 실제 우리가 뭐 동일한 교류값이 있다라고 치면은 어쨌든 이 친구가 가장 크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삼상 전파 종류회로가 되겠더라. 다음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직권 전혀 전동기에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을 물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가 변압기더라 이거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실제 이 변압기는요 1차, 2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권수비죠. 실제 여기 이 변압기를 쓴 이유는 이 권수비를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 전동기 특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변압기 하면 일단 1차적으로 권수비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답 바로 고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챙겨서 갖고 가자. 자, 다음으로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일단 첫 번째, 여자기가 필요하대요. 그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류 여자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동건선이 필요하다. 자, 일단 간단히 언급을 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동기 전동기는요. 기본적으로 이 회전자, 즉 계자가 돌극형 꼬라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통형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전 각도 범위를 봤을 때 반지름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습니다. 근데 돌극형은 뭐 긴 축도 있고 짧은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는 기계적으로 조금 불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할 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죠. 뭐 다르게 뭐 난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동거선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말했죠. 난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답은 4번이죠. 자, 우리가 다루는 이 동기 전동기는요, 다르게 무버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조상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기 조상기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야? 무효 전력 조정 장치 아닙니까? 그죠? 즉, 역류를 조정하기가 쉽더라. 어디까지? 최대 1까지. 그죠? 그래서 답은 확실히 4번인 거 여러분들도 요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번째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적 건설법 중에서 분포권을 사용하면 집중권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죠. 분포권이나 단절권을 쓰게 되면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져요. 그쵸? 다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쓰게 되면 기전력 자체는 조금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왜? 이 단절권은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고 분포권은 고조파 성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조파 성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전력 성분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전력의 크기는 좀 작아지더라. 자, 그 다음으로 또 분포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중권에 비해서 분산해서 고연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방열 효과가 좋아요. 다르게 말하면 집중권에 비해서
냉각 효과는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리액턴스도 줄어들죠. 왜?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오메가 L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왜? 발전기 내부에는 코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인덕턴스는 애초에 권수 제고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얘도 권수 제고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한쪽에 집중적으로 감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개를 집중적으로 감았다. 그러면 이때 리액턴스는요, 10의 제곱만큼, 즉 100만큼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분산시켜서 감아요. 예를 들어 2개씩 5세트로 분산시켜서 감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리액턴스는 이렇게 될 거예요. 즉 2의 제곱한 게 몇 개 있다? 5개 있다. 그럼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리액턴스는 20만큼 생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보다 어때요? 확 줄죠. 그래서 이 분포권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권생의 리액턴스가 작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을 골라볼게요.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이거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권생의 리액턴스는 작아집니다. 합성 유도 기술력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N배가 되었을 때 이에 비례하여 N배가 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는 이 삼상 권선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과 딱 정비례 관계를 갖는 놈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2차 저항력.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권선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비례추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요 놈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4번째 문제 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물었습니다. 실상 이런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을 묻는다면 우리는 요걸 생각할 수 있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카드나 페이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동전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더라. 근데 그 외적으로 나머지는 커지더라. 딱 요것만 들고 가면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단락비가 작은 것 기준으로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화살표를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동이 뭡니까? 동기 임피던스요. 혹은 다르게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은 뭔데요?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으로 전압 변동률. 그리고 효율은 뭔데요? 예? 요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효율입니다. 요거 이타. 자,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큰 놈 기준이에요.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 어떻다? 요거 작아지더라. 맞죠? 그 다음에 기계의 치수가 크므로 외형이 크다. 자, 봅니다. 치수나 외형은 동전 효율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 변화에 대한 전압 변동률이 적다. 전압 변동률은 당연히 작아져야 되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정이 크다. 전기자 반정이 작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번 되겠더라. 다음으로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이 5%인 유도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이 몇 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저는 막바로 이 등가 부하 저항의 수식을 써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S분의 1 S의 R2I입니까?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슬립 바로 넣어 볼게요. 일단 0.05 넣고 위에는 1 0.05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 때리면 얘가 1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 부하 저항은요, 2차 저항이 몇 배? 19배. 답 2번. 다음으로 아래쪽에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40옴, 계자 전류가 4A, 전기자 저항이 2옴일 때 유도 기전력은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핵심되는 부분을 체크하자면 일단은 계자 저항, 전기자 저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 건 싹 다 뭡니까? 내부 저항이죠. 자, 이처럼 직류기에 있어서 내부 저항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종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종류에 대한 기전력 관계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체크를 했을 때 분권 발전기요. 그 막바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더하기 계좌 전류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있어서 기전력은요. 단자전압 플러스 IARA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면 실제 지문에 뭐 브러쉬에 의한 내부 전압 강화 혹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내부 전압 강화가 주어져 있다. 여기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다? 내부 전압 강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내부 전압 강화가 있다 없다? 음수요. 무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기전력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보면 이 지문을 보니까 이 친구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얘는 보여요. 이라고요. 아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일단 요 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친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문을 보면 부하 전류, 계좌 전류가 없어요. 맞나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 이 부하 전류에 대한 정보는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에요. 뭐라 돼 있죠? 무부하. 아니, 부하가 없대요. 부하가 없으면 부하로 제공되는 전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아, 이 친구가 0이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i는요. 요거는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V분의 P로 표현할 수 있고요. IF는 RF분의 V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0이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요 놈과 요 놈 조금 비교를 하면 IF는 RF 썼을 때 이걸 가지고 뭐도 알 수가 있느냐? 단자전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지문을 다시 보니까 실제 여기에 계좌 전류는 주어져 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이 계좌 전류가 3이래요. 일단 요걸 가지고 하나 더 뽑아낼 수 있는 게 이 전기자 전류가 3A 안에. 그쵸? 그래서 요 놈도 일단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요 수식으로 돌아가서 이걸 가지고 뭐만 뽑으면 되겠다? 단자전압만 뽑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계좌 전류 3A 있겠다. 계좌 저항 아이고 45음 있겠다. 얼마야? 120.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120을 넣으면 제대로 126V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관계까지도 한번 챙겨보자.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100V 10kW의 직류 분권 발전기의 계좌 저항이 25mm 때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나 물었습니다. 단 주어져 있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대요. 자, 일단 또 보니까 어이씨구나 계좌 저항이라고 하는 내부 저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뭘 돌릴 수 있다고요? 종류에 대한 수식.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IA는 I 플러스 IF. 그 다음에 E는 V 플러스 IARA요. 만약에 내부 전압강화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전기자 전류만 구하면 됩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 수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 요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쓰려면 부하 전류나 계좌 전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단계 더 나가면 부하 전류를 V분의 P로, 계좌 전류를 RF분의 V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게임 끝났습니다. 왜? P 있겠다. V 있겠다. RF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V 자리에 100 넣고요. P 자리에 10kg 넣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RF 자리에 20, 그리고 V 자리에 100 넣어줍니다. 그럼 답은 105A 나오겠네요. 그래서 3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18번째 문제 봅니다. 단중 파권의 직류 분권 전동기의 총 도체수가 100, 그리고 극수가 4, 한극당 자수가 3.14웨버고 전기자 전류가 5A일 때 토크는 약 몇 뉴턴미터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선에 토크에 대한 수식을 간단히나마 한번 좀 떠올려보면 일단 이 토크는요. 자, 저는 뭐 0.975 n분의 p 기준으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토크의 단위가 kgm가 될 거예요. 근데 오라 여기는 뉴턴미터인데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9.8 중력과 속도만 곱하면 이때 단위가 뉴턴미터로 바뀌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요 전동기의 출력 보겠습니다. 실제 이 전동기의 출력은 EIA로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처럼 뭐 도체수나 극수가 나와 있다. 이때의 기전력은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P 자 파이 60 A분의 N빵. 그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0.975. 일단 이 자리에 p z 파이 60 a분의 n, 그 다음에 ia 여기 있죠. 따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써야겠죠. n분의 1. 그리고 예를 들어 뉴턴미터로 표현하고 싶다. 9.8까지.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얼씨구 이 친구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면 0.975 p z 파이 60 a분의 ia 곱하기 9.8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여기에 주어진 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극수가 4극, 도체수가 100, 한극당 적수가 3.14. 자, 그 다음에 60 놓고요. 이때 A가 뭡니까? 병렬 회로수요. 자, 여기 지문을 보면 박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단중 박권이요. 그럼 이때 병렬 회로수는 얼마다? 2다. 그쵸? 그 다음에 전류 5 곱하기 9.8.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대략적으로 500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번.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성간전압을 E, 전격 전류를 I, 한상의 임피던스를 Z라고 할 때 동기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물었습니다. 자, 보통 이 동기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히 이렇게 다루고 있을 겁니다. 야, 그럼 끝났네. 요거 주는 문제네. 답 바로 2번이겠죠. 자, 이렇게 한 순간 아작날 수가 있습니다. 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기기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이는요, 정확하게 뭐냐면 상전압입니다. 상전압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주셨습니까? 성간전압. 야, 요걸로 함정을 팠어요. 그죠?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는 기본적으로 내부 결선이 뭐다? Y 결선이다. 그쵸? 그럼 이때 순간전압은요, 상전압에 루트 300 크더라. 맞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뭐 1라고 표현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2-라고 놓을게요. 이거 뭐다? 상전압.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뭘 넣어야겠습니까? 자, 이것도 형태를 바꿉시다. 상전압을 2-, 성간전압을 2. 왜? 여기는 지금 성간전압 1라고 줬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요거 아니겠습니까? 루트 3분의 2.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2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체크합니다. 뭘 줬다? 성간전압 줬다. 자, 다음으로 20번째 문제입니다. 탭 전환 변압기 1차 측에 몇 개의 탭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 일단 이 변압기에 있어서 탭이 뭐 하는 친구예요? 쉽게 말하면 권수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친구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권수비를 조정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조절할 수 있죠? 전압도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 탭을 쓰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2차 측, 즉 수전점에 있어서 전압이 떨어지면 이 전압을 보상해서 올려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권수비를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쓰더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번에 확인된 이 20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이 모쪼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